신부볼에 좀 볼살이 있는 편이다 하는 보라돌이들 있나요? 그럼 무조건 이거 하세요. 와 여러분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바로 목주름 생기는 습관이에요. 그냥 붓기 관리제로만 관리하려고 한다? 이건 정말 돈 버리는 지름길이에요.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보라돌이들 오늘은 꼭 공유하고 싶은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얼굴 작다는 소리는 꽤나 듣거든요. 이게 제가 골격 자체가 좀 작은 편도 있지만 카메라를 틀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얼굴이 붓거나 얼굴이 커지면 그게 카메라에서 너무 티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노력해보고 알게 된 습관들을 여러분들에게 싹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20대에는 체감이 잘 안 돼도 30대는 20대가 해왔던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무조건 티가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돈 투자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꿀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싹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먼저 첫 번째, 간단하지만 평소에 습관처럼 해주면 마치 경락받은 것처럼 정말 큰 효과가 두드러지는 습관이에요. 첫 번째는 신부볼 관리예요. 신부볼에 좀 볼살이 있는 편이다 하는 보라돌이들 있나요? 그럼 무조건 이거 하세요. 신부볼 관리 어려운 거 절대 없고요. 그냥 페이스 롤러만 있으면 됩니다. 저를 오래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괄사는 두피나 목 그리고 어깨를 풀어주는 데 많이 쓰고요. 얼굴은 페이스 롤러를 이용을 해요. 이 페이스 롤러가 얼굴 경락받은 효과를 내는데 그 이유가 이 속 근육을 풀어주기 때문이에요. 얼굴 볼살 많고 신부볼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만 따라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단계별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얼굴을 3등분으로 쪼갠다고 생각을 하기. 이 3등분 중에 첫 번째 눈 밑부터 시작해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가볍게 풀어줍니다. 눈 밑은 모세혈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살살 혈액순환 시켜준다는 느낌으로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구간 중앙, 이 앞광대 안쪽은 표정 근육이 많이 움직여지는 부분이라 아픈 분들도 있어요. 살살 풀어주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굴려주는데 이 앞광대 밑쪽을 한 번 더 올려주면서 위로 끌어주면서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속근육이 쫙 풀어지면서 광대가 훨씬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이 신부볼 있는 부분도 똑같이 풀어주는데요. 저는 여기 특히 신부볼 있는 입 옆쪽을 살짝 위로 올려주면서 풀어줬어요. 이 부분이 처지기 쉽기 때문에 위로 올려주면서 반복적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자놀이와 귀 밑, 여기 사각턱 보톡스 맞는 부분도 근육이 정말 잘 붙는 부분이라 페이스 롤러로 풀어주면서 하고 나면 붓기도 싹 빠지고 얼굴선도 정리되어 보여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를 하루에 5분에서 한 10분 정도 틈틈이 해주시면 좋고요. 얼굴형 관리는 그냥 한 번에 싹 페이스 오프 되듯이 막 그냥 싹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적금하듯이 탁탁 조금씩 이렇게 축적하면서 가줘야 너 얼굴형 왜 이렇게 예뻐? 얼굴 왜 이렇게 작아? 이 소리 무조건 듣게 되는 거예요. 대신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와 여러분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바로 목주름 생기는 습관이에요. 제가 목주름이 진짜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목주름이 생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밖에 없어. 바로 핸드폰이에요. 여러분 이놈의 핸드폰이 저의 목주름의 생성의 원인이었던 거죠. 핸드폰을 사용할 때 여러분 누워서 핸드폰 자주 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아 진짜 하지 마세요. 고개도 쏠려 있는데 누워있다 보니까 주름이 이렇게 더 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핸드폰을 아래로 놓은 상태에서 하다 보면 이 목주름이 밑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주름이 되게 자잘하게 생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원래 없던 사람도 생기는 게 목주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습관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30대 이후가 될수록 20대랑 다르게 피부가 조금 투명한 게 확실히 덜해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잘하면 잘할수록 앞으로 10년 뒤에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피부톤과 이 피부의 흔적을 평소에 케어할 수 있는 나와 잘 맞는 제품을 찾는 거예요. 수분 진정은 오히려 찾기가 정말 편하거든요. 근데 흔적 케어 제품들은 각각 성분이 너무 다르고 고기능성 라인들도 많기 때문에 나와 잘 맞는 제품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직 나와 잘 맞는 제품을 못 찾으셨다면 하나하나씩 테스트를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저도 여러 가지 제품을 테스트하다가 저와 정말 잘 맞는 세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추천을 해드리자면 바로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리페어 세럼이에요. 나만의 흔적 케어템을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 20대가 되면서 확실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잠도 좀 늦게 잘 때 있고 피로감도 많이 쌓이고
일상생활이 불규칙해질 때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제일 먼저 티가 나는 게 바로 피부예요. 거기에 저처럼 이제 트러블로 한참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색소 침착 때문에 피부톤이 고르지 않아서 훨씬 더 생활에 자신 없어지고 화장을 해도 좀 텁텁해지는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보라돌이들한테 이 제품 한번 써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점성이 있는 세럼 제형인데 촉촉하고 수분을 꽉 머금고 있는 제형이에요. 이게 끈적임이 없어서 데일리로 언제든지 화장 전, 세안 직후, 나이트 케어 상관없이 바르기가 좋고요.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단순히 그냥 화장으로 피부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보다 원래 내 피부가 좋아지게 만드는 걸 소홀히 하면 안 되더라고요. 마데카소사이드가 진정 성분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성분으로 유명해진 브랜드가 바로 메디힐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너무 좋다고 추천했던 이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마스크팩 기억나시죠? 메디힐이 뭐 워낙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브랜드기도 하고 마데카소사이드 팩이랑도 같은 라인이에요. 재생 능력도 20대보다 덜하니까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화장품의 도움도 무조건 필요하다 진짜. 저도 이전 피부에 비해서는 정말 톤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촉촉하게 스미듯 발리니까 여러 번 발라도 부담이 없고요. 트러블 흔적이나 색소 침착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뭐 바르자마자 바로 좋아지는 거 이거는 진짜 화장품으로 말도 안 돼요. 그런 화장품은 정말 어디에도 없어요. 하지만 꾸준히 발랐을 때 매일매일 홈케어를 했을 때 달라지는 건 확실히 있어요. 저도 원래 베이스를 엄청 많이 섞어 쓰고 컨실러도 정말 다양하게 써야 됐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조금씩 관리를 해주면서 이게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느껴진 게 나 요즘 따라 베이스가 되게 가벼워졌네?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나만의 흔적 케어템을 찾아서 그렇구나 하고 확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이 흔적 세럼은 한 3달 정도 쓴 것 같아요. 이 한 병으로 진정, 흔적, 장벽을 다 같이 케어하기 좋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하면서 피부에 적금처럼 케어해주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공병을 한 3-4병 정도 본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보라돌이들 중에서도 저랑 똑같은 제품 한번 사용해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4월에 3일부터 10일까지 올리브영에서 이게 기획 세트로 할인을 해요. 그래서 40ml 구매하시면 10ml짜리 2개가 더 가서 총 60ml 기획 세트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 이게 딱 8일 동안은 17,600원에 마스크팩도 한 장 증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보라돌이들 중에서 혹시 궁금했던 분들 있다면 이때 한번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정말 입에 닳고 닳도록 이야기하는 관리입니다. 바로 선케어. 저는 선케어만큼은 진짜 자부할 수 있는 게 무조건 발랐던 사람이라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관리 중에 하나고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 민낯 얼굴을 보면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기미와 주근깨는 진짜 없는 편이에요. 제가 뷰티 유튜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2번씩 메이크업 할 때도 많은데 화장도 자주 하다 보니까 정말 꼼꼼히 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제형이더라고요. 그래서 3년째 꾸준히 바르고 있는 제품은 이렇게 2가지입니다. 볼리브유 콜라겐 선크림, 선쿠션인데요. 특히 이 선크림은 콜라겐 캡슐이 들어있어서 탄력 관리하면서 선케어 관리도 할 수 있는 선크림이에요. 이게 오일감이 많아서 촉촉한 제형이 아니고 서걱거림 없이 촉촉한 수분형으로 되어 있는 선크림이라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밀림 없이 쫙 베이스를 머금어주고 자외선 차단도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3년째 꾸준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선쿠션은 파데프리 메이크업 할 때도 좋고 베이스 전에 약간 톤업용으로 화사하게 밝혀주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선케어 하기도 좋아요. 이게 가볍게 톤업되면서 쿨링감이 싹 올라오는 핑크 베이지 빛이기 때문에 화사하게 밀착되는 제형이라 얼굴에 올렸을 때 정말 미세하게 요철과 잔주름까지 싹 메워주는 효과가 있어요. 선케어는 얼굴 잡티 흔적뿐만 아니라 자외선으로부터 노화를 지켜주는 정말 중요한 관리거든요. 그래서 나 정말 예뻐지고 싶다 한다면 기본 중에 기본 이 선케어 관리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언니 그러면 약간 톤을 개선해줄 수 있는 정말 효과 좋았던 시술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딱 하나 추천드려요. 바로 레이저 토닝인데요. 톤 관리 시술을 제가 예전에 해봤던 것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고 그리고 부분적인 흔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톤 관리할 때에도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대신 제가 피부과 쌤한테 이거를 상담을 받았었는데 레이저 토닝만큼은 횟수가 중요하대요. 꾸준히 좀 다회로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대신 제가 해봤잖아요. 해본 사람으로서 너무 자주 받는 거는 저는 비추예요. 병원에서는 보통 일주일에 뭐 1회 정도 받으라고 하는데 피부가 민감하고 예민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1회만 받아도 이게 약간 피부염처럼 접촉성이 올라올 때도 있고 너무 건조해지더라고요. 2주에 1회씩
번씩 격주로 해도 저는 충분했고요. 대신 매번 우리가 1년 365일 계속 시술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레이저 토닝도 여러분 관리하고 나면 흔적 케어 관리나 수분 관리, 선 케어 관리 이 세 가지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이렇게 제품들 꼭 잘 발라주시고 집에서 홈케어도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전 20대 때는 몰랐어요. 근데 30대 되면서 확실히 느끼게 된 것들. 바로 표정 주름. 평소 표정에서 오는 인상이 30대 후반 지나가면서 확실히 그게 분위기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10대나 20대에는 워낙 탄력이 받쳐주고 얼굴도 살이 좀 탱탱하게 있다 보니까 인상을 많이 쓰고 표정을 안 좋게 한다고 해서 표정 근육에 바로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대, 20대 이렇게 20년간 내가 평소에 비관적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해왔던 것들이 표정에서 그대로 드러났을 때 30대에는 무조건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30대에 진짜 예뻐지는 방법은 외모만 예뻐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뻐져야 진짜 그 사람이 리즈를 찍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마인드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대, 20대, 30대 이때만큼은 이 표정 주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다음은 붓기 관리. 여러분 붓기도 살이 됩니다. 붓기차나 붓기 관리 그 보조제 먹는 분들 있으시죠? 이거 분명 도움 되긴 할 거예요. 대신 그냥 붓기 관리제로만 관리하려고 한다? 이건 정말 돈 버리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붓기 관리를 진짜 하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유산소 정말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야식 먹거나 늦잠 자면 어떤 체질이든 결국 이게 쌓이고 쌓이면 안 부을 수 없거든요. 이 부은 게 살이 안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야식은 저녁에 약속 있거나 회식 있으면 이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좀 빼낼 수 있는 게 바로 유산소예요.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저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된 게 제가 이번에 겨울 되면서 1월부터 3월까지 잠깐 수영을 멈추고 있는데 와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매번 촬영을 하잖아요. 확실히 수영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붓기 관리 차이가 훨씬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슬슬 날 풀리기 시작해서 4월 초부터는 바로 수영을 나갈 거거든요. 와 붓기도 그냥 두는 것보다 유산소로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있구나 하고 이번에 정말 절실히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배워온 게 있어요. 바로 폼롤러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폼롤러로 여러분 이 후반부에 경직된 근육들을 풀어주면 그렇게 체형과 이 자세에 도움이 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여기 허리 뒷부분 라인 있죠? 여기를 잘 풀어주면 척추 측만이나 비대칭 있는 분들에게 진짜 좋다고 해요. 허리에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니까 자세도 좀 유연해지고 피로감도 훨씬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폼롤러를 하부 등에 대고 살짝 다리를 떼서 롤링을 해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하면은 저는 롤링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롤링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등에 경직이 너무 많이 돼서 아프신 분들은 조금씩 위아래로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풀어주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세가 점점 한쪽이 경직되면 다른 쪽 좀 부드러운 쪽으로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서 오는 비대칭이 이 허리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얼굴까지 비대칭이 와버려. 그래서 체형부터 얼굴형 예쁘게 관리하고 싶다?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술 나온 김에 살짝 이야기를 하자면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기. 저는 여러분 10대 때 키와 몸무게가 지금 30대 때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 딱 대학교 들어가면은 막 미팅도 있고 막 같이 외식도 하고 친구들이랑 막 술도 먹고 MT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살이 되게 금방 찐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잘 유지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술을 일단 잘 안 마셔요. 이게 체질적으로도 잘 못 마시기도 하지만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 30대가 됐을 때 살이 확 처지거나 늘어지지 않는 거에 너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어릴 때보다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중 관리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이 술 자주 드시는 분들은 요거를 조금 잘 컨디션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돈 안 써도 되는 예뻐지는 관리. 이거를 꾸준히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확실히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바로 귀 마사지. 귀는 여러분 자주 만져주면 만져줄수록 이 귀 주변에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혈액순환에도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 귀골 땡기고 이 뭉쳐져 있는 요 관리에도 진짜 효과가 좋대요. 그래서 저도 뭐 좀 집중하거나 할 때 귀를 좀 이렇게 조물조물 만져주는 편이거든요. 내 귀에서 유난히 좀 딱딱하고 아픈 구간이 있어요. 저는 여기 귓바퀴 부분이 그래요. 이 부분을 촘촘하게 이렇게 만져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정말 시원하고요.
오히려 두피 마사지 받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귀를 반으로 접어서 조물조물 만지기도 하고 귓바퀴를 따라서 잘잘잘 눌러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편인데 여러분 무조건 이거는 꾸준히 해주세요. 여기가 유연해지기 때문에 얼굴형과 얼굴 그 컨디션이 되게 예뻐 보여요. 자, 그리고 다음은 잠잘 때 이것만큼은 무조건 신경 쓰자. 첫 번째 바로 높은 베개를 베지 않는 것. 높은 걸 베면 벨수록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목주름이 진짜 잘 생겨요, 여러분. 제가 잠잘 때 만세하고 자는 습관이 있거든요. 여기가 너무 아프고 뭉치고 경직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목 안 좋아지면서 견인 치료 받고 도수 치료 받았잖아요. 이 만세하면서 자는 습관이 그렇게 안 좋대요. 목을 더 짧아지게 만들고 승모근이 올라오고 타이트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손을 만세하고 자는 걸 최대한 안 하는 게 이 체형에도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라돌이들 내가 유독 옛날에 비해서 못생겨진 것 같다 한다면 드라마틱하게 뭘 해서 못생겨지는 게 아니라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것만큼은 진짜 절대 하지 말자 또는 이거는 무조건 해보자 하는 것들만 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 자부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마음 항상 되뇌이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꿀팁, 꿀템들 많이 공유하고 메이크업 팁도 다양하게 알려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우리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답글 열심히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며칠 뒤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